바로 송작두 일본 지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건 좀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우리 또 일본 전문가 송작두 송 작가님이 오늘 지금 전문가만 몇 개야? 네, 다 전문가죠? 네. 다 전문가. 일본 네. 지진까지 맞췄다는 소식입니다. 네.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이제 그 방송을 하러 타 방송에 갔다가 네. 그 방송 내용 중에 이게 이번 주에 지진이 올 것 같은데 이번 주 주말쯤 일본에 지진이 올 것 같은데 걱정이라고 그 영향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대번에 까였어요. 왜요? 아니, 잘한다 이렇게 별소리를 다 한다고. 지진까지 뭐라고 하냐? 이제 지진까지 너무 나가지 말라고 막 그러는 거야. 난 굉장히 실망스러운 게 아니 뭐 낸들 뭐 오른쪽에 있는 귀신이 가르쳐줘 그 얘기를 했겠어. 집에 같이 동거하는 외계인이 가르쳐줬겠어. 동자신이 있다면서요? 있다고는 하는데 나도 직접 얘기는 못 나눠봤어. 근데 아무튼 그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어갖고 얘기를 한 거거든.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쌩까였어요. 네. 근데 그때 동접자가 10,000명이었어. 그래갖고 결과적으로는 지진이 나자마자 게시판을 통해서 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알았냐 네. 라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물어봐갖고 더 이상 대답을 안 하면 귀찮을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일본 지진에 대한 전망을 지진 전문가로서 지금 해보려고 해요. 네, 일단 KBS 기사 읽어볼게요. 일본 동북부 이와테현 규모 5.5 지진, 쓰나미 우려 없어. 12일 오후 4시 19분쯤 일본 이와테현 앞바다에서 리히터 규모 5.5로 추정되는 지진이 발생했다고 일본 공영방송 NHK가 전했습니다. 진원 깊이가 약 50km인 이 지진으로 아오모리현 일부 지역에 진도 5약이 관측됐고 도코 신칸센 운행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진도 5약은 일본 기상청이 분류하는 지진 10단계의 등급 가운데 6번째 강도로 주변에 있는 대부분 사람이 공포감을 느끼고 물건을 붙잡아야 한다고 체감하는 수준입니다. 일본의 지진 등급인 진도는 특정 장소에서 지진으로 인한 흔들림의 상대적 세기를 나타내는 지표로 지진의 절대적 에너지 크기를 나타내는 리히터 규모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NHK는 다만 이 지진으로 인한 지진 해일, 쓰나미의 우려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비전문가들한테 퀴즈 하나 낼게요. 네. 지진으로서 가장 높을 수 있는 강도가 얼마일까요? 지금 우리가 5.5 지진이라 그랬잖아. 네. 참고로 그 후쿠시마 있었던 그 지진은 9예요. 9. 그러면 최대의 지진은 얼마까지 나올 수 있을까요? 9.9? 10.5입니다. 10.5. 네. 10.5인데 역대급으로 최고로 셌던 게 9.9까지 가는 9.89까지 가는 게 칠레에 있던 대지진이 있었어요. 와. 그러니까 이게 이제 10단위가 넘어가게 되면 사실 뭐 어마어마한 재앙이 일어난다고 봐야 된다는 거거든. 근데 이제 10단위가 일어나는 데는 조건이 있어요. 근데 그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현상이 지금 일본에서 관측되기 때문에 이게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왜 흔히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하는 지진의 전조 증상들 있잖아요. 현상들. 그런 현상들이 일본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기사는 띄엄띄엄 나오고 있었거든요. 계속. 근데 이제 요런 게 약간 뭐 과학적으로나 뭐 이런 게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네. 사실 이거는 제가 봐서는 숫자 맞추기가 똑같은 거예요. 자, 2, 4, 6 가로 10이면 가로 안에 있는 건 뭐예요? 8. 그죠? 지금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진의 흐름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지질학자는 아니지만 지금 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작년에도 그 태풍이나 그 강우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인도양에서 우리가 메뚜기 얘기할 때 네. 올여름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쭉 했었고 그대로 됐잖아요. 네. 똑같은 것도 지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진은 환태평양 그 화산대라고 하는 쭉 그 화산대가 연결돼 있는 해저 구조에 의해서 일어나는 건데, 자, 이 서쪽으로 가면 필리핀이 끝이에요. 필리핀, 뭐, 인도네시아 이쪽
부분이 끝인 거고 오른쪽으로 끝으로 오면 일본이 일본이죠. 끝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일본에서부터 동남아 이쪽으로 이렇게 쭉 연결되죠. 일본 해협은 모든 지각이 함몰되는 그 끝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 종점이에요. 지각의 흐름에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지진이 언제부터 시작된? 2주 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2주 전에 좀 2주가 좀 덜 되긴 했지만 대만에 있는 반도체 공장 지진으로 섰다라는 우리 보도 나왔잖아요. 네네. 그때 그 지진으로 인한 정전으로 대만에서는 반도체 공장이 서버릴 정도로 강한 지진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게 옮겨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일종의 널뛰기처럼 생각을 하시면 돼. 아니 왜냐면 인도네시아에서 지진이 있었어요. 그렇지. 기억하는구나. 그러면 인도네시아에서 대만 오토바이 온 올라오면 거야. 대만으로 왔어. 대만 온 거고 그 다음으로 일본으로 와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일본으로 안 하고 잠깐 쉬었어. 응.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널뛰기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널뛰기로 해갖고 여기서 진동이 있으면 이게 여기 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보기에 이게 거의 거의 1000에서 2000km를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와우.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지진 나잖아? 그럼 네. 이틀 있으면 대만에서 나는 거고 또 이틀 있으면 일본에서 나는 거고 맨 마지막에 이제 일본에서 나는 지역이 어디냐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때 대만 지진이 있었는데 일본이나 우리 쪽에는 지진이 없었어. 네. 그래서 이게 멈췄다가 저쪽으로 다시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게 저쪽에 가갖고 다시 오기 시작하면서 지진이 또 시작된 거야. 두 번째로. 그래서 그때 이제 얘기를 할 수요일 정도 입장에서 또 인도네시아 쪽에서 지진이 있었어요. 근데 인도네시아 워낙 지진이 자주 많이 되니까 있으니까. 뉴스로 잘 안 나와. 맞아요. 그래서 이게 금요일쯤이면 대만 오겠고 또 토요일 일요일쯤이면 일본 가겠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딱 꺼냈는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래서 뭐 오늘 바쁜데 뭐 그리고 얘기를 끊었어. 근데 그 얘기를 들은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금요일 날 대만에서 지진이 또 일어난 있어요. 겁니다. 네. 지난번 지진보다 더 센 게 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말에 맞아. 토요일 날 4시 20분쯤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자 일본의 지진은 말이죠 수직형이 있고 수평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환태평양 지진대 쪽으로 가면 일본 열도의 오른쪽 끝에서 지진이 일어납니다. 오른쪽 끝. 그러니까 태평양 해구 러시아 쪽 가는 가는 그쪽 쪽 바다 안에서 일어나면 거기가 종점인 거예요. 일본어로 말하면. 근데 이번에 거기에서 지진이 한번 일어났다는 거지. 그래서 한 5.5 규모 정도 된 건데 이건 아까 얘기한 대로 널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진 같은 경우에는 이 지진이 좀 더 남부 쪽, 그러니까 지난번 쓰나미를 일으켰던 지진이라든지 네. 이런 것처럼 일본 열도보다 좀 더 밑에 쪽에서 생기게 되면 수평형이 아니라 지구로 봤을 때 수직형으로 생기게 되면 더 큰 충격을 일으켜요. 왜냐면 일본 열도에 있는 지진 구조가 기존적으로 수평적인 거는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안정도가 있어. 근데 수직 구조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확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블록이 이런 식으로 조인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움직임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직선인 구조에서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면 수직 직하형이 더 크게 된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 수직 직하형 단층이 제일 취약한 데가 도쿄하고 오사카 사이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예를 들어 사상 초유의 큰 지진이 생긴다 그러면 아까 수직형과 수평형이 만나버리면 교체를 해버리면 그런 지진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일본에 제일 위험한 게 도쿄 앞에 한 1000km 떨어진 데서 지금 해저 화산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본의 영토가 넓어지고 있다고 막 좋아해. 계속해서 화산이 분화가 되면서 지속적으로 화산 활동을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추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토요일 날 여기 일본에서 이와테현에서 지진이 났기 때문에 정확하게 앞으로 8일 정도 있으면 다시 이게 필리핀 갔다 온단 말이에요.
와우. 그 필리핀 갔다 오는 와중에 지금 있는 일본의 수직 지진하고 마주치게 되면 엄청나게 큰 지진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지금 제주도도 그렇고 부산에서도 계속 지진의 전조 현상이라고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게 아까 얘기한 니시노시마, 일본에 새로 생긴 신생섬, 화산섬, 거기에 영향력에 의해갖고 지금 우리나라 부산과 경주도 굉장히 취약하거든. 이쪽 지역에도 지금 지속적으로 뭔가 아주 미세하지만 뭐 2나 3 이하의 약진들이 지금 진행되고 계속.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봐봐 지금 아래쪽도 움직이고 있고 수평도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중간에서 딱 맞아떨어지면 도쿄나 오사카에 있는 지금에 있는 이 관동 관동 지층들 자체가 한꺼번에 확 무너지면서 거대한 지진이 나서 일본이 예언에 나오는 것처럼 딱 쪼개질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고 헐.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긴급한 사태일 수 있거든. 지질학자들 상황에서는. 지금 근데,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거야. 수직과 수평이. 근데 사실 일본과 관련해가지고는 그런 예언들이 워낙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일본이 조만간 그 4개 섬만 남기고 다 국토의 침몰한다가. 90% 이상이 가라앉는다라고 하는 예언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이게 실현될 수 있는 아까 얘기한 가로축과 세로축의 널뛰기가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가 지금 코로나도 걱정해야 되지만 이거에 대한 관심도 좀 가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 얘기를 한번 던져보고 싶었어요. 근데 실제로 일본인들 중에서요, 이제 사실 약간 진보적인 사람들은 이미 일본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른 곳으로 이민 가는 분들 꽤 많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일본은 더 이상 이제 네. 방사능, 지진 여기에 희망이 코로나까지 없다가. 와 있기 때문에 여기가 경제 상황까지 겹쳤기 때문에 이제 거의 쫄망 직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쫄망 직전인 게 그냥 차분히 망하면 사람들이 덜 다치고 덜 죽겠지만 이렇게까지 자연 재난에 의한 게 터져버리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 주 주말은 용케 지나갔어요. 별일 없이. 다음 주 주말,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일요일, 뭐 월요일 요 시기 때는 또 우리가 남의 나라지만 이거 걱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아니, 그리고 사실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나라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불안하거든요. 그 핵발전소 다 어떻게 해요? 거기? 핵발전소 아니, 우리나라도 있고 그 일본에도 엄청 있는데. 핵 발전소라고 하는 게 사실 그 후쿠시마도 그렇지만 영한네이처면 우리가 한때 팟캐스트 인기 프로그램에서 막막 광고하던 제품이 있습니다. 마카산삼을 엄청나게 광고를 했고요. 주력 상품을 이제 마카33에서 술겜으로 바꾸셨대요. 식물성 원료들을 섞어서 만든 건데 그 메인은 마카도 들어있고요. 네. 오리나무, 누룩, 황기, 칡봉오리, 쌓인 씨앗, 헛개나무, 칡뿌리 몸에 좋다는 종류는 뭐 20몇 가지가 전부 다 들어있어요. 생약제제 같은 작은 그 알로 된 겁니다. 먹기에는 향이나 이런 맛에서 지장이 없고요. 효과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사장님이 얼마나 자신이 있으신지 음주 중에는 드시지 말라고 권합니다. 술이 안 취한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영한 네이처를 치시면 바로 홈페이지랑 연결되고요. 한 박스 5개 들어있는 게 16,500원입니다. 두 박스가 33,000원. 네. 그리고 세 박스가 49,500원. 요때부터는 무료 배송입니다. 견디셔, 야망 808 요런 것들은 가격 세요. 어쩔 수 없이 몇 개를 사와요. 편의점에 가서. 그 경험들 다 있으실 겁니다. 그거 사면은 결국은 몇만 원 나가. 그렇지. 거기 역시 송작가 TV의 광고하니까 광고 효과 짱이더라 라고 주님들이 얘기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송작가 TV 만들어 주세요. 누가? 여러분이요. 셧다운 그러니까 비상장치가 있잖아. 바닷가에 있는 이유가 그거잖아. 네네. 제끼면 담수 시켜갖고 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일본은 그거를 안 했잖아. 이틀 동안을 셧다운 밸브를 안 열어버리는 바람에 내압이 높아져 폭발했다는 거고.
그와 관련해서는 이제 그거는 쉽게 말해서 일본 발전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 안에 들어있는 실험이라든지 왜냐면 그 후쿠시마 4호 원전 폭발 안에서 미국하고 모종의 새로운 핵연료 실험을 했다는 게 사실로 밝혀졌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영향을 줄까봐 셧다운을 못 시켰다라고 하는 음모론도 있어요. 언제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닷가에 있는 원전이 지진이 나서 갑자기 확 폭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전력이 멈춰서 냉각이 안 되거나 내진 설계를 하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밸브만 열어버리면 원자를 바닷물로 식힐 수 있는 비상장치는 다 있기 때문에 이걸로 무슨 뭐 핵폭발이 일어난다, 방사능 누출이 일어난다 이런 단계는 사실 아니어야 돼. 일본은 특이한 경우였던 거고 관리자가 이틀 동안을 안에서 그 노심이 녹은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본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일본 직원들이기 때문에 하는 책임 방기 때문에 일어난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핵발전소가 원자 폭탄은 아니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의 어떤 걱정은 덜 하셔도 되겠지만 어찌 됐거나 그만한 자연재난이 또 생긴다고 하면 이거 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뭐 하나 해결하려고 하면 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말썽인 거예요. 이거 진짜 큰일이네요, 진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경계도 지금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 주제를 꺼냈던 거고요. 상식적인 차원에서 에이 대만이 지진이 나든지 말든지 대만 반도체 회사가 섰으니까 삼성전자 주가 오르겠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 권한에 들어있다니까 그 라인 안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활성단층이 경주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위험한 활성단층이 영광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군데 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핵발전소가 있어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만약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게 됐었을 때 그 영향권 하에서 전혀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네. 결국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 드러나 볼 수 있는 게 아까 니시노시마가 있고 백두산의 분화도 그거하고 연관돼 있는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백두산 분화한다는 얘기는 벌써 10년째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심상치 않은 움직임들이 있으니까 사실 이거를 우리가 뭐 백두산 영화 보듯이 핵폭탄을 훔쳐갖고 구멍을 낸다 그래서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게 큰일 나요. 화산 폭발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거기다 핵폭탄을 터뜨린다는 거는 난 그 영화 보고 나 정말 이거 사람들 믿을까봐 나 엄청 걱정한 게 아니 어떤 그 미친 과학자가 아니 어떤 지질학자가 이 조언을 해줬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영화를 만들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영화를 봤거든요. 에이 지질학자의 조언을 얻었는데 그런 영화를 만들 수는 없죠. 어느 미친 전문가가 그런 조언을 아니 마그마가 해줘요. 치고 올라오고 있는 이 상황을 줄이기 위해서 핵폭탄을 터쳐버리네. 말이 안 그럼 되잖아. 그냥 지구를 쪼개겠다는 얘기지. 근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우리도 지진이라고 하는 자연재해 안전한 국가가 아니라는 차원에서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상황에서 그렇죠.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네.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진짜. 아니 우리나라도 사실 좀 불안해요. 사실 저희는 고향이도 부산이잖아.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부산에 부모님들 사시잖아요. 부산은 좀 나아. 그래요? 부산보다는 경주가 더. 아니, 경주 경주랑 울진 부산- 이쪽이. 아니 거기서 거긴 건 네, 알아. 되게 가까워요. 기장이나 경주나 다 따닥따닥 붙어 있는 거 거기서 아는데. 거기서 뭐. 지금 부모님 모시고 서울 와야 돼? 아, 이렇게 되는 거야? 갑자기. 그냥 그 판도라라는 영화 재난 영화도 있고 그랬습니다만 우리나라가 그렇게 안전 관리에 소홀할 정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가 있으면 그 원전 포기하면 됩니다. 셧다운 시키면 돼요. 묻어버리면 됩니다. 아니요. 그러려면 토외 언론이랑 토외 그 정치인들을 하루빨리 몰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걔들이 또 개소리를 월월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네들한테는 국민들 뭐 수백만 명 죽는 거는 일도 아닐 걸. 눈 하나 깜짝 안 할 걸. 그래서 저는 이제 언론인들과 국회의원들 위주로 화이자 백신 초기 접종을 꼭 해야 된다. 저희 온 국민이 라는 생각을 온 찬성하고 국민이 있습니다. 토의 정치인들과 언론들을 위해서 기레기들을 위해서 백신을 양보하겠습니다. 마음껏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제 것까지 드릴 테니까 2대 맞으세요. 나도 안 맞아도 돼요. 그럼 3대 맞죠. 네가 내 것까지 다 맞아줬으면 좋겠어요. 네. 네.